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랜만에 바이오에 관련된 업체를 모셨습니다. 아마 시장 자체가 그동안 바이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는 최근 들어서는 새 정부와 함께 바이오 육성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라든가 이 방송에 가장 많이 보시는 벤처 캐피탈 대표님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맞춰서 오랜만에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인 ICM의 김대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분을 만나시면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예, ICM 대표이사 김대원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ICM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ICM은 Innovative Cure in Medicine이라고 해서 창의적인 발상에서부터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창의적인 거라면 많이들 듣지만 이게 바이오 업체의 창의적, 다 창의적이지만 어떤 특색이 있는 건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게 저희가 회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퇴행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의약품이라는 것이 질환을 일으키는 질환 유발인자들을 공격해서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하는 그런 발상이 좀 통상적인 생각이었다면 저희는 건강할 때 건강을 조용하게 묵묵히 지켜주던 그런 인자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퇴행성 질환이 걸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없어진 고마운 건강 지킴이를 다시 보충해주자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오히려 그게 더 아주 근원적 치료가 아니겠습니까?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것처럼 이렇게 문외한 입장에서는 일상 내에 접하는 것이 이 치과인데요. 아무리 치가 썩더라도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좋다 하는 이런 측면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좀 얼핏 생각나는데요. 유전자 치료 많이들 들어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전자 치료제라는 개념 자체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나가는 데는 많은 유전자들이 역할을 해주어서 이렇게 건강이 유지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없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건강 기능이 상실되고 질병이 걸리게 되면 그 질병을 일으키는 것과 연관된 없어진 유전자를 넣어주자라는 것이 유전자 치료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은 여러 이렇게 질병에도 적용되겠습니다는 특별히 대표님이라든가 임직원께서 퇴행성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됐던 어떤 특별한 계기라든가 배경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건강이 유지되는 데는 많은 우리 몸 안에 좋은 인자들이 고맙게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자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없어진 공백을 다시 채워줌으로써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린 젊음을 다시 회춘시켜주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퇴행성 질환이 지금까지는 거의 치료가 힘들었던 불모지였다면 이런 유전자 치료라는 기술 기반을 통해서 이제까지 치료가 상당히 어려웠던 퇴행성 질환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퇴행성 질환의 지금 어떤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가들이 사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그 중에서도 1, 2등을 다투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앞서 개발하고 있는 퇴행성 골관절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환자 수가 한 500만 명,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5억 명에 다루는 그래서 이게 얼핏 계산을 하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라는 어마어마한 유병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통계학자들이 추측에 의하면 2050년 정도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의 25%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된다라는 것이 예측되는 수치입니다. 이 AAV라고 있는데 이게 좀 뭔지 시청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AV는 이제 풀어서 약자를 풀게 되면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의 약자 AAV입니다.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바이러스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배경은
이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렇게 훅훅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병을 앓게 되듯이 인간 세포에 잘 침투한다는 그런 활성 성질을 이용해서 의약품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AAV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인류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인구 중에 뭐 3분의 1 이상이 사실은 이 AAV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갔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AAV는 우리 몸에 들어와도 병을 일으키지 않는 비병원성 바이러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역사가 입증해준 안전한 바이러스이면서 그 치료 유전자의 전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벡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아주 급속도로 그 인기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면 AAV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가 쫙 활성화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같은 것도 이렇게 방역이 된다는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의 그 껍질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그 병리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원용해서 이제 이런 그 바이러스의 껍질 부분이 생체 내로 침투하는 데 쓰여지면 그 안에는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아닌 병을 치료하는 치료 유전자를 거기다가 결국은 내용물을 바꿔치기 해서 의약품으로 변신시키는 것이죠. 그럼 그 AAV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이렇게 인체에 그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아주 그 선한 효과를 주는 이런 바이러스 본다면 이 태행성 질환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의 그 이렇게 지금 이제 플랫폼이라는 폼을 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바이러스의 이게 플랫폼에 것은 적용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 주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망막 퇴행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망막에 주사를 하고, 저희가 난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에 이제 달팽이관이라는 곳에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적인 국소 염증 질환이라든지 어떤 특정 기관의 퇴행이 기능 퇴행이 일어나는 어떤 좁은 지역의 바이러스를 조용히 전달을 해서 그 치료 유전자가 그 부분의 병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퇴행성 질환이나 국소 질환에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또 퇴행성 질환과 이 회사는 어떤 걸 연관이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개발 단계가 앞서 있는 임상이 현재 진행 중인 ICM-203이라는 유전자 치료제는 퇴행성 골관절염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을 일으키는데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제 관절 조직의 소실과 만성적인 활막 염증을 모두 제어할 수 있고, 이제 그로 인해서 관절의 통증이나 보행 기능 등이 이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약효를 가진 치료제이고, 지금 현재 호주에서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 미국 임상도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망막 퇴행을 제어할 수 있는 ICM-302 제품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달팽이관 주입을 통한 난청을 치료하는 ICM-401이라는 제품도 역시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 관련해서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것이 이 퇴행성 공관절염 치료제, 이게 이제 뭔지 이렇게 딱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이제 많이 뜨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은 그 병증의 중증도에 따라서 1, 2, 3, 4 단계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가용한 임상적인 치료 기술이 아주 초기 단계의 이제 소염 진통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제라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말기에 진짜 연골이 다 없어져서 이제 뼈와 뼈가 부딪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무릎을 열고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치료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를 제외한 사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속하는 중기에 해당되는 퇴행성 관절염에는 마땅한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퇴행성 관절염 학회에서 DMOAD라고 해서 줄여서 DMOD라고 하는데, 이게 Disease Modifying OA Dru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치료제가 나오면 D모드라고 부르자라고 네. 학계에서는 벌써 10년 전에부터 그 용어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네네. 아쉽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구상에 D모드는 아직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러한 D모드로서의 치료 효능을 네네. 저희가 이제 적어도 동물 실험에서는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이 들고 그래서 그러한 시험 자신감으로 과정에서 이게 예, 많이 임상 시험을 나오는군요. 개시하게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또 관심 있는 게요. 네. 망막 질환 그 치료제 이 관련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고 계시다면요. 네. 저는 이게 지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네. 제 눈이 굉장히 좋다가 네. 최근에 뿌옇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 망막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관심이 많거든요. 네. 이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지금 뭐 이런 핸드폰과 같은 전자제품이나 네. 이런 게서 이제 시각을 많이 쓰게 되면서 노령 인구의 망막 퇴행 질환이 이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망막 질환을, 망막 퇴행을, 망막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요인들이 망막 조직 자체의 생존력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 주변에 원래 망막에 들어와 있지 않아야 될 비정상적인 혈관이 망막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망막 퇴행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퇴행성 망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상당히 잘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그 약품들이 모두가 다 이제 비정상적인 혈관이 망막으로 치고 들어오는 과정만 억제해주는 그런 활성으로 망막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망막 퇴행이 일어나는 전반적인 현상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ICM-302 같은 경우에는 네. 망막 조직의 생존력을 증진시켜주고 염증을 억제해주면서 이제 혈관 침투 현상까지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약품들보다 더 우수한 치료 효능이 기대되는 이제 그런 약품 후보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궁금증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것처럼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망막 그 질환 같은 거 이런 거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는 이 방송 진행하는 그 에리트 PD인 최 PD 것은요. 지금 모든 게 좀 다 전도분망한데 최근에 보면 핸드폰 있잖아요. 네네. 이걸 많이 사용하는지 핸드폰을 자꾸 가깝게 보더라고요. 네네. 핸드폰의 빛과 네. 망막 질환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시청자분들 다 궁금해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게 아주 그 구체적인 그 상관관계가 이제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아마 보면 저희가 이제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거나 그다음에 핸드폰 기능 중에도 블루라이트 차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안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블루라이트라는 게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파란색에 가까운 쪽의 그런 빛들이 저희 망막을 자극 손상시키는 데에 네네. 그 많은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그 노출, 망막 조직이 그런 블루라이트 계통의 빛에 노출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핸드폰을 많이 본다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그 TV 시청을 많이 하는 경우에 네. 망막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쪽 분야의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네. 망막 질환의 어떤 그 악화 정도를 볼 때는 치료자가 좀 빨리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예,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시제품 생산은 소규모 시제품 생산을 완료를 해서 이제 임상 시험 허가권 취득을 위해서 이제 규제기관들이 요구하는 이제 그런 전임상 실험들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임상 시험 신청을 이제 골관절염처럼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임상 시험을 이제 빨리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그다음에 망막 질환 요 문제 이외에 준비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같은 거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난청 치료제도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아까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팽이관이라는 곳에 이제 주입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이제 크게 해부학적으로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이성 난청과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내이성 네네. 난청이 있습니다. 근데 외이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고막이 찢어지면 인공 고막을 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당히 어떤 그 수술이나 재건요법을 통해서 외이성 난청은 치료가 비교적 가능한 반면에 이 안쪽으로 이제 감각 신경계에 이상이 오는 네네. 내이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완벽하게 불치병입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 정맥 주사나 아니면 경구용 약을 먹는 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약물들이 이 귀의 안쪽까지 전달되는 것이 그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효가 있는 의약품 개발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 이제 달팽이관으로 바로 그 내이성 난청을 치료하기 위한 그 전투의 핵심 부위로 직접 네. 침투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제가 꽤 전망이 좋은 기대할 만한 치료 기술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작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정부 연구비 또 이제 이 퇴행성 질환에 대한 연구비 수주도 큰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퇴행성 질환 치료제, 특히 유전자 치료제는 이제 개발 기간이 되게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또 굉장히 많은 그 자금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을 공유해주는 좋은 투자자분들을 잘 만나서 그분들이 저의 꿈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주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 이쪽 분야 있잖아요. 네. 관련된 향후의 미래상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투자할 때는 부분적으로 퇴행성 관련이니까 시장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시장 규모 그런가 이런 걸 좀 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분야에서 제가 뭐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AAV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 네네. 예. 지금 이 유전자 치료제라는 이 접근법이 좀 기술적인 한계에 부닥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암흑기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이르는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의 중흥기를 견인한 대표적인 주인공이 AAV 유전자 치료제이고 지금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그 다음 차기 의약품 개발을 주도하는 그 메인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AAV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제약사, 탑20 글로벌 제약사 중에 16개 제약사들이 이제 그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AAV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치료제의 넓은 의미에서 유전자 치료제의 전망, 이제 그 안에서도 AAV 유전자 치료 기법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분야의 경쟁력 정도는 좀 쉽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글로벌 무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이제 하나 좋은 소식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 선진국과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거는 우리가 잘나고 선진국이 못해서가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해서 진화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히만 하면 세계의 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도 더 많이 생겨서 지금 아직 선진국이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를 맞추어서 글로벌 무대를 같이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야입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퇴행성 관련의 실체, 그다음에 잠재성, 시장 잠재성, 그리고 경쟁력 수준 이런까지 이제 다 봤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여쭐까 말까 이렇게 했습니다. 바이오업체에서 이렇게 보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초기에 R&D 비용이 많이 나갈 때는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인력 이탈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오신 거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굳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 우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다른 바이오 스타트 업체한테 10년 동안 상장되지 않고 이렇게 버텨온 그 나름대로의 경쟁력은 후발 바이오업체라든가 동종 바이오업체에 많은 기감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그렇게 어려운 과정 장기 동안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는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그 대학 교수로서 그 사이언스를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네네. 큰 포부를 가지고 ICM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제 처음 단계는 이제 이런 아무래도 기초 과학과 의약품 개발이라는 서로 다른 종류의 연구 개발에 이제 트랜지션 하는 것이 그렇게
스무스했다고 많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식약처 규제기관 식약처에 계셨던 그런 그 분들 그리고 제약업계에 계셨던 분들 그래서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와서 네네. 같이 힘을 합쳐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심으로 인해서 다른 인력들이 더 보강이 되고 그래서 그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과 그 손을 적극적으로 잡는 것이 그 생존하는 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데만 전념하지 마시고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저희를 진정으로 응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이 생존하는데 이제 굉장히 좋은 양분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상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던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 이후에 이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합니다. 네네네. 예, 제가 그 ICM을 운영해 오면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하게 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인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개발을 진행을 해야 네. 궁극적으로 이제 글로벌 경쟁력도 가지게 되고 의미 있는 상품이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눈앞의 투자 유치나 눈앞의 상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근시안적인 목표 달성을 네. 위해서만 그 시간을 투자하다 보면 결국은 큰 그림에서는 경쟁력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바이오 업계가 진정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이제 중요한 시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지금 해외에서부터도 많은 그 러브콜이든가 관심이 있기 때문요. 그 상황 좀 잠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기술 그 이전 거래를 위한 이런 바이오 컨퍼런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떠한 파이프라인들을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제약사들이 이제 미팅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참여하게 되는 바이오 US 미팅에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회사들로부터 미팅 요청을 받아서 거의 이제 미팅 슬롯이 거의 꽉 차서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미팅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바이오업체는 항상 중요한 게 이 사회적 책임성 문제, 특히 국민의 보건을 다루다 보니까 네. 사회적 책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 김 대표님이 그런 분야에 소신을 갖고 있다 그랬는데요. 차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어떤 수준의 제품이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옷을 사 입거나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는 네네. 뭐 꼭 최고가 아니더라도 나한테 어울리면 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의약품은 아플 때 먹거나 맞는 물질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할 때는 항상 최고의 제품을 처방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0점부터 100점까지의 제품들이 경쟁력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고 네. 상당히 그 빈익빈 부익부가 집중되는 것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견지하면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더라도 네네. 그렇게 해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게 이런 바이오 쪽에서는 그 중요하게 좀 그 염두에 두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한테 제가 여쭙지 못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 좀 말씀해 주실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분 보시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말씀만 더 드릴 수 있다면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이제 국가 연구비도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도 많이 유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국가 연구비는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들이 저희 같은 벤처 기업에 투자해 주는 그런 자금들도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부분이 공적 자금입니다. 그건 국민의 세금에서부터 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베풀어 주신 혜택을 많이 입고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뭐 그래도 의미 있는 국부 창출이나 그리고 국가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삶의 질이 그 노령 시기에 좋게 유지되는데 향상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제가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결말을 낼 부분을 대표님이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신 데 대해서 이 방송의 책임자이신 조지현 사장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